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라마 로스쿨 2회 리뷰 중 로스쿨 살인사건 추리 부분입니다. 영상의 길이 등을 고려해서 로스쿨 살인사건 추리 부분을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가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 2020년 3월이 있고 2020년 10월이 현재입니다. 2008년엔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이를 성추행하던 이만호는 그 상황을 목격한 어떤 아이가 도주하자 그 아이를 쫓아갔고, 쫓기던 아이를 차로 친 서병주는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칩니다. 4295는 서병주의 차량 번호였던 거죠. 그것을 목격한 이만호는 그것을 약점 삼아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담당검사 서병주는 이만호와 거래를 해서 이만호가 제기한 아동 성폭행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검찰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담당 판사였던 김은숙 교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만호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는 않는 데다 당시에는 주치감경 규정의 적용이 의무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형을 감경해줬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2020년 3월입니다. 출소한 이만호는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고 나와서 김은숙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이만호법이 생겼다면서 의시되고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달라고 하자 임신 중이던 김은숙은 충격으로 하혈을 하며 쓰러집니다. 저는 이때 이만호를 막았었던 유승재가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이때 유승재를 말리고 이만호를 단둘이 만난 양종우는 2008년도에 일어난 주례동 뺑소니 사건 뺑소니범 차량 번호를 물었지만 이만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입니다. 겸임교수가 된 서병주는 자신의 사건을 다룬 양종훈의 수업을 참관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라고 검사가 천직이라고 말을 건네지만 양종훈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서병주는 자신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모의재판 수업을 감독하던 중에 몸의 이상을 느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교수를 전예슬이 찾으러 갔다가 그가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전예슬의 팔목에 붉은 상처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남자친구 고영창이 로스쿨을 같이 준비했던 여자친구 전예슬만 로스쿨에 붙고 자신은 떨어지자 집착에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처음엔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서병주 교수의 안주머니에서 유서 같은 메모를 발견했어였습니다. 하지만 양종훈 교수는 오늘 죽을 사람이 당일 퀵으로 혈당 검사제를 주문하진 않죠 라며 타살로 의심했고, 타살이라면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있냐고 묻자 나요 라고 자신이 용의자로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라며 이만호를 언급합니다. 아는 경찰에게 그의 행적을 문의해봤지만 알리바이는 성립됐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이번엔 치사량의 필로폰을 탄 커피를 강제로 먹인 타살로 추정합니다. 서병주 교수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고 경찰이 모의재판에 들어와서 족적과 지문이 발견됐다며 강주만, 한준휘, 전예슬, 서지호, 강솔비, 양종훈을 용의자로 제시합니다. 그때 서지호와 강솔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데요. 서지호는 데이터를 지우는 듯 했고, 강솔비는 노트북에 뜬 경찰들의 용의자 브리핑 자료에 손을 댄 후에 휴대폰을 잡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전송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우려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양종훈 교수에 의해서 재판장을 나갔던 경찰들이 갑자기 다시 들어와서는 양종훈 교수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컵과 필로폰 봉지에서 양종훈의 지문이 나왔고 서병주의 손에서는 양종훈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양종훈의 운동화와 노트북은 사라졌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보스턴엔 편도, 티켓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병주와 양종훈은 악연도 있었습니다. 서병주 교수는 56억 가치 땅을 친한 친구 국회의원 고영수로부터 공짜로 뇌물로 받아서 양종훈 교수, 당시 검사위에 기소됐는데 서병주는 선물이라 주장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으로 양종훈은 훌륭한 법조인은 못 만들어내더라도 양아치 법조인은 단 한 마리도 만들지 않겠다고 교수로 전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종훈 교수는 결국 혐의를 벗습니다. 경찰이 양 교수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했는데 거기서 주례동 뺑소니 사건 메일이 나와서 이만호를 만나 그때의 진실을 듣습니다. 자신의 뺑소니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항소도 하지 않았던 서병주는 늦게라도 양종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뺑소니 증거 동영상을 메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종훈은 자백은 경찰에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병주는 필로폰 중독이었습니다. 양종훈은 서병주에게서 필로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고 저혈당 쇼크가 온 서병주를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탄 커피를 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종훈의 지문이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계단에서 서병주의 안경, 코받침이 발견됐습니다. 뭔가를 느낀 양 교수가 마주친 한준이에게 너였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준이가 혐의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서병주 교수는 한준이의 삼촌이었습니다. 서병주 교수가 유언장에 조카 한준이에게 상속을 했다면서 상속 포기를 하라고 서병주 교수의 부인이 한준이를 찾아와 온 것이었습니다. 3월에 한준이가 썼던 대자보 사건이 형법시험 문제로 출제되는데 서병주가 로스쿨 발전기금을 내고 겸임교수로 온 것을 비판한 것이었어요. 한준이가 시험 중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롤모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법을 잘 아는 삼촌이 법을 농락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사시 3차 면접을 포기하고 로스쿨 진학을 했다고 하네요. 삼촌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 검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한준이는 어떻게 혐의를 벗어날까요? 여기까지 드라마 로스쿨 1회에서 2회까지 로스쿨 살인사건 추리였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제시했던 나머지 강주만, 전예슬, 서지호, 강솔비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듯 합니다. 의외의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한번 혐의를 받다가 벗어났던 인물이 결국은 다시 범인으로 확인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